자, 오늘도 시장 클로즈업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지급 준비율을 세 번째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단발적인 어떤 그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서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맡기는 예금 비율을 말하는데요. 0.5%포인트 인하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7천억 원 위엔,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면은 1,076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지준율을 낮춘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은 실물 경제의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여력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M2 증가율이 8%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안정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G2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위해나 절하를 좀 유도를 시켜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증시가 다시 보합권까지 밀렸던 것은 아무래도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풀린 돈들, 특히 그중에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실 채권 비율을 낮추는 채무 압축에 주력할 방침이고요. 또한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소은행 등을 통한 그 대출 여력은 한 30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그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가 통화 정책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들어 세 번이나 인하를 한 것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5월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고정자산 투자가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소비마저 위축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6.5%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그 부양책을 내놓아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최근 들어와서 규제가 까다롭게 되고 있고요. 주택시장 그리고 자동차 판매까지 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제 회복 사이클을 이끌어왔던 성장 엔진이죠. 수출마저 지금 타격을 받은 고 하려는 이런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까지 위축이 된다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세계 주요국 경기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정점을 통과한 뒤에 지금은 완연히 수축 국면에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준율을 낮춰서 자연스럽게 위해나 평가 절하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쓰고 있지만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국 금융시장이 2015년처럼 다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국물을 투자하실 때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더라도요. 지금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데요. 네, 먼저 이번 지준율 인하가 중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든지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G2 간의 무역 마찰이 무역 전쟁으로 좀 확산될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홍콩, 중화권 증시들이 대부분 리스크 오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주, IT,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정책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천선이 깨진 데 이어서 심리적 지지선인 2,8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국산 불매 운동, 수입 검사 규제 강화, 그리고 내구재라든지 일상 소비재와 관련된 미국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규제가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반사의 이익을 얻는 어부지리 기회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GM, 포드,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을 대시하는 우리나라의 그 내구재들이라든지 일상 소비재, 생활 필수품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요. 또한 미국을 찾는 연간 3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단체 여행기 규제가 나선다면 아무래도 일부는 한국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국채를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우리 증시라든지 채권, 회사채 시장으로 차이나 머니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원래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가 꽤 많은 변동을 가져왔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성적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에 제시해 주셨던 포스코가 3% 정도의 하락인데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제시해 주셨던 YG엔터테인먼트가 2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할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시그네틱스, 곡동유화 약 4에서 6% 정도, 대교는 약보합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각각의 종목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고 하지만 또 그 개별적인 종목군 장세다 보니까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좀 발생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포스코가 현재 다시 한번 더 3% 정도 오르는데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게 조금 흐름 자체를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가 가장 오랫동안 포트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포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대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교가 현재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큰 폭의 시장이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실질적인 계좌를 운영한다는 개념 안에서 최대한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최대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저가 권역이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신 전략. 그만큼 아직까지도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절을 했던 종목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까지 다가왔던 종목이 네. 시그네틱스죠. 네, 맞습니다. 이 시그네틱스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를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380원이었는데 자, 그 자리를 지금 지나쳐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뭐 작은 종목이다만큼 그만큼 변동성도 좀 심했고 다시 올라올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리 원칙 매매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종목군은 손절 처리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까지 7월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확인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극동유화가 요거를 우리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군을 포트에서 좀 더 제외를 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손절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른 종목으로 포트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주고자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극동유화는 네. 손절가에 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트에서 제외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한번 또다시 뭐랄까 조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더라도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전량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으로 갈아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어요. 사실 목표가 달성했으면 원칙주의대로라면 빼야 네. 될 것 같은데 빼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가실 겁니까? 네, 뭐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또 익절가를 또 상향시켜서 네네. 좀 더 보유를 하면 되겠죠. 사실 이 엔터주가 제가 처음에 고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엔터주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가들입니다. 한마디로 꿈을 잡는 주식들이거든요. 오늘 또 GD가 G드래곤이죠. G드래곤의 또 그런 입원 소식이 있으면 또 주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네. 뭐 일단 그것보다는 분명히 그 부분 자체가 GD가 입원했다는 것을 세력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미 수익을 거두고 있고 뭐 지금 가격대로 하면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홀딩을 해서 결국엔 지금 매도할 때는 이 세력들이 나갈 때 우리도 함께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익절가는 33,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33,800원,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더 높여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는 세 가지 종목이 남게 돼요. 포스코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대교까지. 이제 두 자리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넣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기대가 되는 휴비츠 준비해 주셨나요? 이 중국향 매출이 사실 2017년 1분기에 이제 이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캐파 증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곧장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또다시 거기에 뭡니까 직원들을 불러오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 그게 한 1년 정도 흘러요. 지금이 딱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자체는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휴비츠가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그림 같이 한 번만 제 화면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시면 이 우리가 안광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미세에 대한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미세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더 능력치가 높은 그래 기술적으로 돋보이는 기업들이 바로 일본 기업들이에요, 사실. 하지만 이 일본 기업들이 이 휴비츠와 경쟁 업종인데 사실상 이 휴비츠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적게 나왔던 게 엔화는 지금 상당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 네. 거기에 원화 같은 경우에 상당한 강세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지금 지급 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원화도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엔화의 약세와 우리나라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휴비츠 같은 엔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이 뭐랄까요 이 주포들이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다고 할까요? 그런 뭐 숟가락을 지금 얹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도율을 조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눌러보시면 네. 이제 매도가 안 잡히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사모펀드 같은 계열도 지금 매수는 6억 4천, 뭐 2억 6천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매도를 눌러보면 매도 자체는 6,900만 원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방적인 순매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매도세가 없다는 것은 모든 투신권도 지금은 매수에 일관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휴비츠 종목 말씀드리겠고 네. 매수가는 12,700원에서 13,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 거네요. 지금 사도 되고 그다음에 한 13,800원까지 일단 지켜보자.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가 됐을 때 익절가를 상향시킬 건지 아닌지는 네네, 그때 가서 결정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휴비츠를 포트폴리오에 넣었습니다. 이제 한 자리 또 남았죠. 자, 어떤 종목을 넣게 될 것인가 저희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우호적인 업황에다가 수출의 증가가 기대되는 미스터 블루네요. 네, 뭐 일단 이 미스터 블루를 그 네. 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포트에 제외를 하고 이튿날 이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놓쳤던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돼요. 아, 그래요? 사실. 네. 네, 그렇죠. 한번 왜냐하면 보죠.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먹고 싶었는데 구경만 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일이 술술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스터 블루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사실 이 기업을 우리가 그때 가격대도 보면 한 3,600원쯤에 공략을 했었는데 이 기업이 우리 포트에 제외하고 난 다음에 4,130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만큼 뭐 이런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 방송도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안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네.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이 수급 자체가 강하지 않거든요. 평소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기업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 단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권이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앞서서 그 가격대 4,000원대가 지금은 또다시 저항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보긴 힘들고 저는 오히려 이 봉 자체가 매집에 대한 봉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인이 주인이었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죠. 하지만 기관은 별로 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 자체를 모두 다 이 개인들이 샀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다 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위에 남아있는 것은 다 개인에 대한 물량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계속적인 고가 권역에서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일단 오늘 갖고 오셨으니까 오늘 권역에서는 좀 사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에 뭐 2,700원에도 3,000 우리가 600원, 700원도 공략했는데 뭐 지금 3,000원에 못 사겠습니까? 네. 뭐 지금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950원에서 3,000원대 말씀드리겠고 유도를 조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요 가격으로 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결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3,250원으로 일주일 동안 변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2,830원으로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 저희가 두 번째로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요. 이번에 확실히 한번 재기를 네, 해보도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총 5가지를 채워봤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고 지켜드리는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여기까지입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